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었어.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한순간이라고? 그 한순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아? 당신이랑 함께 쌓아온 모든 게 다 거짓처럼 느껴져. 나도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우리 가정만은 지키고 싶어. 세민이 생각해서라도. 세민이 핑계 대지 마. 아이들에게 가장 큰 상처 준 게 누군데? 당신이야. 신뢰를 배신한 사람이 무슨 권리로 가정을 지킨다고 해?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줘. 나 정말 변할 거야. 기회? 당신한테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지 세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어. 그럼 우리 정말 끝내자는 거야? 끝내자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났어. 당신이 그 순간 선택했을 때 모든 게 끝난 거야.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매일 재미있고 흥미진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진영은 도서관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52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25년 동안 이 자리에서 책과 함께 해온 시간들이 그녀를 차분하고 인내심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진영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동료 사서가 퇴근 인사를 건네자 진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책을 서가에 정리했다. 도서관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챙기며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남편 도현의 얼굴을 떠올렸다. 작년에 공무원으로서의 30년 생활을 마감한 그는 요즘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는 중이었다. 용산구 아파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진영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결혼 후 27년 이 동네에서 살아온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다. 익숙한 골목길과 상점들, 매일 지나치는 공원의 벤치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의 일부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며 진영은 오늘도 평온한 저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현관문을 열자 부엌에서 들려오는 설거지 소리가 반갑게 들렸다. 여보 왔어요? 응, 일찍 왔네. 도현이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나왔다. 은퇴 후 집안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그의 모습을 보며 진영은 흐뭇했다. 현역 시절에는 늘 바빠서 가정에 소홀했던 남편이 이제는 저녁 준비까지 도와주고 있었다. 세민이는 대학원 과제 때문에 늦는다고 연락 왔어. 우리끼리 먼저 먹자. 둘만의 저녁 식사는 조용하면서도 따뜻했다. 도현은 오늘 마트에서 장을 보며 겪은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했고 진영은 도서관에서 만난 새로운 독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그들 부부에게는 소중한 일상이었다. 참, 이번 토요일에도 상 갈 건가요? 그럼 벌써 몇 달째인데 빠질 수 없지. 도현의 얼굴이 밝아졌다. 등산 동호회에 가입한 것은 올해 봄의 일이었다. 은퇴 후 운동 부족을 걱정하던 차에 동네 게시판에서 우연히 발견한 모집 공고가 계기였다. 처음에는 체력을 기를 겸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등산이 이제는 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주말 일정이 되어버렸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이고. 진영의 말에 도현은 어색하게 웃었다. 그렇다, 요즘 그는 확실히 달라져 보였다. 피부색도 건강해졌고 걸음걸이에도 탄력이 생겼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다. 진영은 남편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은퇴 후 무기력해질까봐 걱정했던 것이 기우였던 셈이다. 동호회 사람들은 어때요? 다들 좋은 분들이죠? 응, 나이대도 비슷하고 다들 좋아. 산 이야기도 재미있고. 도현이 잠시 멈칫하더니 덧붙였다. 젊은 사람들도 몇 명 있어. 요즘 젊은 사람들도 등산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요? 좋네요.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하면 더 재미있을 텐데. 진영은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남편이 새로운 취미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었다. 그동안 직장 동료들 외에는 사회적 관계가 제한적이었던 도현에게는 특히 필요한 변화였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둘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았다. 뉴스에서는 연일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지만 이 작은 거실 안은 평화로웠다.
진영은 뜨개질을 하며 가끔씩 화면을 보았고 도현은 신문을 읽다가 졸음이 오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저녁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일상의 소중한 부분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순간들이지만 오랜 결혼 생활을 통해 쌓아온 편안함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9시가 넘어서 세민이 돌아왔다. 29세의 딸은 대학원에서 한국사를 전공하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던 세민은 어머니를 닮아 조용하고 사려 깊은 성격이었다. 아빠, 엄마 저녁 드셨어요? 너는 먹었니?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밥 차려 먹어. 학교에서 먹었어요. 피곤하니까 일찍 들어갈게요. 세민은 부모에게 간단한 인사를 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요즘 논문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진영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학업에 열심인 딸이 자랑스러웠다. 세민이도 결혼 생각을 해야 할 나이인데 아직 학업이 우선이죠.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생기겠어요. 진영은 딸의 장래를 재촉하고 싶지 않았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예전과 달리 결혼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무엇보다 세민은 자신의 길을 스스로 잘 찾아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부부는 침실로 들어갔다. 도연은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있었다. 진영은 화장을 지우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52살의 나이가 얼굴에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큰 불만은 없었다. 남편과 함께 차근차근 나이를 먹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일찍 자요. 응, 나도 곧 잘게. 도현은 스마트폰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진영은 오늘 하루를 정리했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평온한 하루였다. 다음 날은 금요일이었다. 진영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다. 도현은 이미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 뭐 특별한 일 있어요? 글쎄, 별일 없을 것 같은데. 내일 산 가는 준비나 해야지. 도현의 대답에서 진영은 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등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의 목소리에 특별한 활기가 실리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새로운 취미에 대한 열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그 정도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등산복도 새로 사셨더라고요? 아, 응. 예전 것들이 너무 낡아서. 도현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실제로 최근 몇 주 동안 그는 등산 관련 용품들을 새로 구입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새 등산화, 등산복, 배낭까지 하나씩 바꿔가고 있었다. 진영은 직장으로 향하며 남편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긍정적인 변화임에는 틀림없었다.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서 무료해하던 모습보다는 훨씬 나았다. 하지만 때로는 그 열정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도서관에서의 하루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흘러갔다. 오전에는 신간 도서 정리를 하고 오후에는 대출 반납 업무를 처리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진영 씨, 남편분 요즘 어떠세요? 은퇴하시고 나서 적응 잘하시나요? 네, 등산을 시작하시고 나서 훨씬 활기차져 보여요. 그거 참 좋네요. 은퇴 후에 새로운 취미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하던데. 동료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진영은 남편의 변화를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자신이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온 진영은 도현이 등산 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배낭에 필요한 물품들을 차곡차곡 넣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섬세함이 느껴졌다. 내일 어디 산에 가세요? 북한산이야. 날씨도 좋다고 하고.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요즘 산에서 사고도 많이 난다고 하던데. 걱정 마. 다들 경험 많은 사람들이야. 도연의 대답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진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남편을 신뢰했고 또 그의 새로운 취미를 지지하고 싶었다. 그날 저녁 세민도 집에 일찍 돌아와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식탁에서의 대화는 여전히 따뜻했다. 도현은 내일 산행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고 세민은 대학원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진영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시간이 계속되기를 바랐다.
밤이 되자 도연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 새벽 일찍 출발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진영은 거실에서 독서를 하다가 뒤늦게 침실로 들어갔다. 이미 깊은 잠에 빠진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작은 의문을 품었다. 언제부터인가 도연은 등산 전날이면 유독 일찍 잠들고 당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서둘러 나가곤 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하루 종일 상쾌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 모습이 자연스럽기도 했지만 때로는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했다. 진영은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이상하다고 여겼다. 남편이 건강한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을 의심할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도 오랜 결혼 생활의 익숙함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토요일 새벽 도연은 예정대로 일찍 일어났다. 진영은 잠깐 눈을 떴지만 일부러 잠든 척하며 남편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준비한 배낭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다. 다녀올게.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남기고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진영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지만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다. 뭔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스쳐 지나갔다. 그날 오후 도연은 예상보다 늦게 돌아왔다. 평소보다 1시간 이상 늦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활기차 보였다. 어떻게 이렇게 늦었어요? 하산 후에 다들 같이 식사를 했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몰랐지. 도연의 대답에는 진실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얼굴에서 뭔가 다른 감정의 흔적도 엿보였다. 마치 특별한 하루를 보낸 사람의 표정 같았다. 동호회 분들이 많이 오셨나 보네요. 응, 15명 정도 왔나? 날씨가 좋아서 다들 나왔어. 도연은 샤워를 하러 들어가면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진영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기쁘면서도 동시에 뭔가 불안했다. 그날 저녁 도연은 평소보다 훨씬 다정했다. 진영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어깨를 마사지해 주기도 했다. 이런 스킨십은 오랜만의 일이었다. 오늘 산에서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진영의 질문에 도연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다. 그냥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나 봐. 그의 대답은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진영은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직감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고 혹시라도 자신의 추측이 틀렸을 경우를 생각하면 부끄러웠다. 일요일은 평화롭게 지나갔다. 온 가족이 함께 브런치를 먹고 오후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도연은 여전히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했고 세민도 잠깐의 여유를 즐겼다. 하지만 진영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진영은 남편의 스마트폰이 침대 옆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도연은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상태였다. 진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폰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남편을 의심하는 자신의 모습이 싫었다. 하지만 그 순간 폰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떴다. 발신자는 유라였다. 진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름만으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여자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메시지 내용은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없었다. 진영은 다시 한번 망설였다. 남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은 옳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함과 불안감을 억누르기 어려웠다. 욕실에서 샤워 소리가 들려왔다. 진영은 스마트폰을 원래 자리에 그대로 두고 거실로 나왔다.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유라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일 것이다. 아마도 도연이 말했던 젊은 회원 중 한 명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왜 토요일 밤 늦은 시간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까? 진영은 자신이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동호회 회원들끼리는 산행 후기나 다음 일정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별한 의미는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 밤 진영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남편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온갖 생각이 떠올랐다.
결혼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던 그녀에게는 낯선 감정이었다. 평온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월요일 아침 서진영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어젯밤 뜬 눈으로 세운 시간 때문인지 머리가 무거웠다. 유라라는 이름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다. 옆에서 고르게 잠든 남편 도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진영은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았다. 여보, 아침이에요. 도현을 깨우며 진영은 최대한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다. 남편은 눈을 비비며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그 사이 진영은 침대 옆에 놓인 스마트폰을 흘끔 바라보았다. 어젯밤 그 메시지가 여전히 신경 쓰였다. 아침 준비를 하는 동안 부부는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를 나눴다. 도현은 어제 등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다. 북한산 정상에서 본 전망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동호회 사람들과 나눈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런데 동호회에 젊은 사람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분들이에요? 진영의 질문에 도연은 잠시 멈칫했다. 30대 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 다들 직장인들이고. 남자분들만 있나요? 아니, 여자분들도 있어. 요즘 젊은 여성들도 등산을 많이 하더라고. 도연의 대답은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진영은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다. 도서관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진영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결혼 27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의심할 수는 없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설령 동호회에 젊은 여성들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도 없었다. 진영 씨,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동료 사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진영은 괜찮다며 웃어넘겼지만 거울을 보니 정말로 피곤해 보였다. 어젯밤 제대로 잠들지 못한 탓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진영은 평소보다 일찍 식당으로 향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다. 도현의 변화, 그리고 어젯밤 본 메시지. 오후 늦게 도서관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영은 동네 마트 앞에서 친구 송미란을 만났다. 미란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오랜 친구였다. 두 사람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진영아, 오랜만이네. 요즘 어때? 응, 그냥 그래. 미란이는? 나야 뭐 그렇지. 참, 내 남편 요즘 등산 다닌다면서. 어제도 봤는데 정말 건강해 보이더라. 미란의 말에 진영은 관심을 보였다. 어디서 봤어? 아, 북한산 입구에서. 우리 남편이랑 드라이브 나갔다가 우연히 봤지. 그런데 미란이 말을 망설이는 것을 보고 진영의 심장이 빨라졌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혹시 내 남편 젊은 여자랑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건가 싶기도 하고. 진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미란도 자신의 말이 조심스러운지 얼굴을 찡그렸다. 미안, 괜한 소리 한 것 같네. 그냥 등산 동료겠지 뭐. 무슨, 어떤 모습을 본 거야? 젊은 여자랑 같이 걷고 있더라고. 나이 차이가 꽤 나 보이는데 뭔가 친밀해 보였어. 그래서 혹시 싶어서. 미란의 말에 진영은 말문이 막혔다. 어젯밤 본 유라라는 이름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다. 젊은 여자가 어떻게 생겼어? 글쎄, 멀리서 봐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키가 크고 머리는 단발이었던 것 같아. 옷차림도 깔끔하고. 진영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다. 아, 등산 동호회 사람들이겠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거든. 그렇겠지. 내가 괜한 오해를 한 것 같네. 미안해. 미라는 미안해하며 화제를 돌렸지만 진영의 마음은 이미 복잡해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미란의 말을 곱씹어 보았다. 젊은 여자와 친밀해 보였다는 표현이 특히 신경 쓰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이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진영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의심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다. 일찍 오셨네요.
응, 특별한 일도 없고 해서. 도현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평소보다 좀 더 무관심해 보이는 듯 했다. 아니면 진영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진영은 계속 생각에 잠겼다. 미란의 말이 사실이라면 남편이 등산 동호회에서 젊은 여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그것도 추측에 불과했다. 친밀해 보였다는 것도 멀리서 본 것이라 오해일 수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세민도 합류했다. 대학원 수업이 일찍 끝났다며 집에 들어온 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아빠, 등산 재미있어요? 저도 한번 같이 가보고 싶은데. 세민의 말에 도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당황하는 듯한 기색이었다. 아직은 코스가 너무 어려울 거야. 나중에 쉬운 코스로 가자. 그래요? 그럼 언제쯤 가능할까요? 좀 더. 나중에. 도현의 애매한 대답에 진영은 의문을 품었다. 등산 동호회에 딸이 함께 가는 것을 왜 꺼리는 것일까? 가족끼리 함께하면 더 좋을 텐데 말이다. 식사 후 세민은 다시 공부하러 방으로 들어갔다. 부부만 남은 거실에서 진영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여보, 등산 동호회에서 찍은 사진 같은 거 있어요?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서. 도현이 움찔했다. 그의 반응을 본 진영의 의심은 더욱 커졌다. 사진? 글쎄, 별로 찍지 않아. 등산할 때는 사진 찍을 여유도 없고. 그래도 기념사진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찾아볼게. 도현은 대답을 피하려는 듯 텔레비전 소리를 높였다. 진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남편의 수상한 반응이 마음에 걸렸다. 그날 밤 진영은 또다시 잠들기 어려웠다. 옆에서 잠든 남편의 스마트폰이 계속 신경 쓰였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혹시 자신이 모르는 다른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진영은 겨우 잠들 수 있었다. 하지만 얕은 잠을 잤기 때문인지 다음 날 아침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화요일 오전 도서관에서 업무를 보던 중 진영은 김찬우를 만났다. 찬우는 같은 동네에 사는 지인으로 평소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단골 이용자였다. 은퇴한 교사로 독서를 즐기는 온화한 성격의 남성이었다. 진영 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시네요. 안녕하세요, 찬우 씨. 오늘은 어떤 책 찾으세요? 요즘 등산에 관심이 생겨서 관련 서적을 찾아보려고요. 진영 씨 남편분도 등산을 즐기신다고 들었는데. 찬우의 말에 진영은 관심을 보였다. 네, 요즘 등산 동호회에 다니고 있어요. 찬우 씨도 등산에 관심이 있으세요? 네, 건강도 챙길 겸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남편분 동호회에서 새 회원을 받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참, 그런데 요즘 SNS에서 등산 동호회들 활동 사진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재미있어 보여서 구경하고 있는데. 찬우의 말에 진영의 귀가 번쩍 뜨였다. SNS예요? 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산행 후기나 사진들을 올리는 동호회가 많아요. 남편분 동호회는 어떤가요?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SNS를 별로 안 해서. 하지만 진영의 마음속에서는 호기심이 꿈틀거렸다. 혹시 도현의 등산 동호회도 SNS에 활동 사진을 올리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곳에서 남편과 함께 등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점심시간에 진영은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시작했다. 북한산 등산 동호회, 등산 모임 등의 키워드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뒤져보았다. 여러 동호회 계정들이 나왔지만 남편이 속한 동호회가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중 한 인스타그램 계정이 눈에 띄었다. 서울산악회라는 이름의 계정이었다. 최근 게시물을 보니 지난 주말 북한산 산행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다. 진영의 심장이 빨라졌다.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던 진영은 숨이 멎는 듯한 순간을 맞았다. 한 사진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도현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진영은 손가락을 떨며 사진을 확대했다. 여성은 단발머리에 키가 크고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미란이 묘사했던 모습과 일치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의 자세였다. 서로 가까이 서 있었고 여성이 도현의 팔에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진영은 다른 사진들도 확인해 보았다. 여러 장의 사진에서 도현과 그 여성이 함께 나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도시락을 나누어 먹는 모습, 함께 걷는 모습, 심지어 정상에서 함께 셀카를 찍는 모습까지 있었다. 댓글을 확인해 보니 그 여성의 이름을 알 수 있었다. 유라 언니 오늘도 고생했어요. 유라님과 도현님 케미가 좋네요. 같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다. 바로 어젯밤 도현의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낸 그 유라였다. 진영은 유라의 개인 계정을 찾아보았다. 다행히 공개 계정이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유라 32세 광고회사 대리라고 프로필에 적혀 있었다. 그녀의 게시물들을 보면서 진영은 점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유라의 계정에는 등산 관련 게시물들이 많았는데 그중 상당수의 도현이 함께 등장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모습, 함께 음식을 나누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담겨 있었다. 특히 최근 게시물 중 하나는 진영을 더욱 당황하게 했다. 지난 주말 북한산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었는데 도현과 유라가 정상에서 팔짱을 끼고 찍은 셀카였다. 게시글에는 오늘도 즐거운 산행이었어요. 도현 오빠와 함께라서 더욱 의미 있는 하루라고 적혀 있었다. 도현 오빠라는 표현과 하트 이모티콘이 진영의 가슴을 찔렀다. 23살 차이 나는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 했다. 진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것들이 단순한 등산 동료 사이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은 그보다 더 친밀해 보였다.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진영은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다. 속이 메스꺼웠다. 오후 내내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사진들이 떠올랐다. 퇴근길에 진영은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란아, 시간 있으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응,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그냥 할 이야기가 있어서.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 내 카페에서 만났다. 진영은 오늘 발견한 SNS 사진들을 미란에게 보여주었다. 이게 내가 어제 본 그 여자야? 미란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맞아, 바로 이 여자야. 그런데 이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좀 이상하긴 하네. 어떻게 이상해? 등산 동료치고는 너무 가까워 보여. 특히 이 사진 봐. 팔짱 끼고 찍은 것도 그렇고 표정도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감정이 있어 보여. 미란의 말에 진영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그냥 친한 동료일 수도 있잖아. 진영아, 나도 내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이 사진들을 보면 좀 조심스럽긴 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사진들을 들여다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라는 진영의 편에 서서 위로해 주려 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조언도 해주었다. 일단은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 사진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거든. 남편한테 직접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고. 그런데 만약에 아무것도 아닌 걸 의심한 거라면 남편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그것도 맞는 말이지. 하지만 진영아,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사는 것도 좋지 않아.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영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굴어야 하는지 아니면 솔직하게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아야 하는지 갈등스러웠다. 집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이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진영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는 남편의 모습일까? 아니면 여전히 성실한 남편의 모습일까? 일찍 왔네요. 응, 오늘은 별일 없었어. 도현의 대답도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진영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혹시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유라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녁 식사 시간에도 진영은 집중하기 어려웠다. 도현과 세민이 나누는 대화가 귓가에 맴돌 뿐이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오늘 본 사진들이 떠올랐다.
엄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세민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진영은 정신을 차렸다. 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힘든 일 있어요? 도서관 일이 많아졌나? 아니야, 별일 없어. 진영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딸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진영은 또다시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남편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27년간의 결혼 생활, 함께 키운 딸, 그리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뢰. 모든 것이 한 명의 젊은 여성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다. 채유라. 23살 어린 그녀가 자신의 평온한 삶의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과연 이것이 진실일까 아니면 자신의 과민 반응일까? 새벽까지 뜬 눈으로 세우며 진영은 결심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그래야 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설령 그 결과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진실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불안의 씨앗은 이미 마음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수요일 아침 서진영은 어젯밤 거의 잠들지 못한 채로 일어났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해졌고 평소보다 상당히 야윈 것 같았다. 하지만 남편 도현 앞에서는 최대한 평상시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응, 고마워. 도현은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을 읽으며 식사를 했다. 하지만 진영의 눈에는 그의 모든 행동이 어색해 보였다. 휴대폰을 확인할 때의 미묘한 표정 변화, 문득문득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예전보다 자신과의 대화를 피하려는 듯한 태도까지.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특별한 일은 없고. 오후에 잠깐 나갈 일이 있을 것 같아. 어디 가시는데요? 도현이 잠시 멈칫했다. 진영은 그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냥 등산용품 가게 좀 들러보려고. 신발이 좀 낡아서. 같이 가도 될까요? 저도 운동화 하나 사고 싶었거든요. 아, 그냥 간단하게 보고 올 건데. 다음에 시간 될 때 같이 가자. 도현의 거절은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진영에게는 의심스럽게 들렸다. 예전 같으면 함께 쇼핑하자고 제안했을 텐데 요즘은 혼자 다니는 일이 많아졌다. 도서관으로 가는 길에 진영은 어제 미란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고 직접 추궁하기에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다. 오전 내내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책을 정리하면서도 대출증을 처리하면서도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다.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진영은 김찬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찬우 씨, 안녕하세요. 어제 말씀하신 등산 동호회 건인데요. 아, 네. 남편분께 물어보셨나요? 그런데 혹시 찬우 씨께서 SNS로 등산 동호회들을 찾아보신다고 했잖아요. 서울산악회라는 곳 혹시 아세요? 서울산악회요? 잠깐만요.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 중에 그런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찬우가 휴대폰을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 맞습니다. 여기 있네요. 꽤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같던데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그곳이 저희 남편이 다니는 동호회인 것 같아서요. 게시물들을 보니까 남편이 나오는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정말 좋겠네요. 저도 한번 연락해 볼까요? 아, 아직은 괜찮아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진영은 다시 한번 서울산악회 인스타그램을 확인했다. 어제 본 사진들 외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온 것은 없었지만 기존 게시물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몇 달 전부터 올라온 사진들을 차례대로 보다 보니 도현과 유라가 함께 나오는 빈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단체 사진에서 우연히 옆에 서 있는 정도였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둘만 따로 찍은 사진들이 늘어났다. 특히 한 달 전쯤 올라온 사진 중에는 도현이 유라에게 물을 건네주는 모습이 담긴 것도 있었다. 댓글에는 도현님 너무 젠틀하시네요. 유라님이 부러워요. 같은 내용들이 달려 있었다. 진영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런 사진들을 보고도 다른 동호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진영은 도현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등산용품을 사러 간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 하지만 정말 쇼핑을 하러 간 것일까 아니면 유라를 만나러 간 것일까? 세민이 대학원에서 늦게 온다고 연락이 와 있어서 진영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가 책상을 살펴보았다. 혹시 등산과 관련된 자료나 동호회 연락처 같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서랍을 열어보니 등산 관련 팜플렛들과 지도가 몇 장 있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서울 산악회 명함이었다. 뒷면에는 손글씨로 전화번호와 유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진영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동호회 연락처가 아니라 개인적인 연락처였다. 남편이 유라의 전화번호를 따로 적어둔 것이었다. 더 찾아보니 등산 일정이 적힌 수첩도 있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산 이름과 만날 장소, 시간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몇몇 날짜에는 토요일이 아닌 평일에도 유라와 약속이라고 적힌 부분들이 있었다. 진영은 그 수첩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지난달에만 해도 3번이나 평일에 유라와 만난 기록이 있었다. 유라와 점심, 유라와 커피, 유라와 쇼핑 같은 내용들이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남편과 유라의 관계는 단순한 등산 동료를 넘어선 것이었다. 평일에 따로 만나서 식사를 하고 쇼핑을 할 정도라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친밀감을 형성한 것이 분명했다. 진영은 수첩을 원래 자리에 놓고 서재를 나왔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결혼 27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배신을 확신하게 된 순간이었다. 한참 후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현이 돌아온 것이었다. 진영은 서둘러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상시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응, 신발 하나 샀어. 도현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다. 정말로 등산화를 산 것 같았다. 하지만 진영은 그가 쇼핑만 하고 온 것인지 의심스러웠다. 혹시 유라를 만나고 온 것은 아닐까? 오래 걸렸네요. 신발 하나 사는데. 이것저것 비교해 보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 그리고 동호회 사람들이랑 우연히 만나서 차 한잔했어. 도현의 대답에 진영의 심장이 뛰었다. 동호회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혹시 유라를 말하는 것은 아닐까? 누구요? 그냥 몇 명. 평일에는 잘 안 보는 사람들인데 우연히 만났지. 도현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진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거짓말이 확실해 보였다. 수첩에는 분명히 유라와 약속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우연히 만났다고 하니 말이 맞지 않았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진영은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에게 직접 따져 물어야 할까?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할까? 세민이 집에 돌아와 가족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이는 식탁 풍경이었지만 진영에게는 모든 것이 가식적으로 느껴졌다. 딸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다. 아빠, 이번 주말에도 등산 가세요? 응,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 어디 산이에요? 관악산으로 갈 예정이야. 도현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진영은 그의 표정에서 미묘한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다. 유라를 만날 생각에 설레는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친 후 세미는 다시 공부하러 들어갔다. 거실에 남은 부부는 각자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진영은 화면에 집중할 수 없었다. 계속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도현이 화장실에 간 사이 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진영은 화면을 흘끗 보았다. 발신자는 역시 유라였다.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늦은 시간에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했다. 도현이 돌아와서 휴대폰을 확인할 때의 표정도 진영은 놓치지 않았다. 미소를 감추려고 하지만 입가에 살짝 번지는 웃음, 그리고 메시지를 읽는 동안에 집중하는 모습. 분명히 단순한 등산 관련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았다. 그날 밤 진영은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란아, 나야. 혹시 시간 있어? 응, 왜?
목소리가 또 이상한데. 오늘 남편 서재에서 확실한 증거를 찾았어. 뭘 찾았는데? 진영은 오늘 발견한 수첩의 내용과 유라의 연락처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라는 심각한 목소리로 들었다. 그럼 이제 확실해진 거네. 평일에 따로 만난다는 건 분명히 수상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남편한테 따져 물어야 하나? 글쎄, 아직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기에는. 혹시 정말 친한 친구일 수도 있잖아. 23살이나 차이 나는데 그냥 친구일까? 그것도 맞는 말이지. 진영아, 이번 주말에 남편이 등산 간다고 했지? 혹시. 미란이 말을 망설였다. 혹시 뭐? 혹시 남편을 뒤따라가 보는 건 어때? 직접 확인하는 거야. 진영은 미란의 제안에 놀랐다. 그게 가능해? 관악산이라고 했지? 거기 등산로는 몇 개 안 돼.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남편이 나타나면 멀리서 따라가는 거야. 그럼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들키면 조심하면 돼. 나도 같이 갈게. 혼자서는 힘들 테니까. 미란의 적극적인 제안에 진영은 망설였다. 남편을 미행한다는 것 자체가 비도덕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도 컸다. 생각해 볼게. 너무 큰 결정인 것 같아서. 알겠어. 하지만 진영아, 이대로 계속 의심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언젠가는 확실히 해야 해. 전화를 끊고 나서 진영은 긴 밤을 보냈다. 창밖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정말로 남편을 미행해야 할까? 그런 행동이 옳은 것일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다. 직접 추궁하기에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고 계속 이런 상태로 지낼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전에 진실을 파악해야 했다. 목요일이 되자 진영은 결심을 굳혔다. 이번 주말에 남편의 등산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다. 미란에게 전화를 걸어 계획을 구체화했다. 미란아, 이번 토요일에 정말 같이 가줄 수 있어? 물론이지. 몇 시에 출발해? 남편이 보통 새벽 6시 반에 나가니까 우리는 6시에 관악산 입구로 가자. 알겠어. 차는 내가 준비할게. 그런데 진영아, 정말 괜찮을까? 만약 아무것도 아닌데 들키면. 지금 이 상태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확실히 알고 싶어. 진영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금요일 저녁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 등산 때문이라고 했지만 진영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라와의 만남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 때문일지도 모른다. 내일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응, 걱정 마. 도연은 평소와 같은 대답을 했지만 진영에게는 모든 것이 거짓말로 들렸다. 이제 내일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다. 그날 밤 진영은 거의 잠들지 못했다. 내일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자신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게 된다는 안도감도 있었다. 새벽 5시 진영은 조용히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다. 오늘은 자신의 결혼 생활의 진실을 마주하는 날이 될 것이다. 토요일 새벽 5시 반 서진영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는 쌀쌀했고 그녀의 마음도 차가웠다. 미란이 운전하는 차에 올라타며 진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정말 괜찮아? 아직 돌아갈 수 있어. 미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진영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확실히 해야 해. 더 이상 이런 상태로는 살 수 없어. 관악산 입구로 가는 길은 조용했다. 두 여성은 별다른 대화 없이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진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발견하게 될 진실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했다. 오전 6시 10분 관악산 등산로 입구 주차장에 도착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등산객들이 많지 않았지만 몇몇 사람들이 준비 운동을 하거나 등산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다. 저기 카페에서 기다리자. 남편 차가 오면 바로 볼 수 있을 거야. 미란의 제안에 따라 두 사람은 주차장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진영은 커피를 시켰지만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다. 긴장감이 목을 조여왔다. 오전 6시 40분 익숙한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도현의 차였다.
진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저거야 남편 차. 도현이 차에서 내렸다. 등산복을 입고 배낭을 맨 그의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가 휴대폰을 확인하며 주위를 둘러보는 모습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기색이 느껴졌다. 잠시 후 또 다른 차가 주차장에 들어왔다. 작고 빨간색의 승용차였다.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본 순간 진영의 숨이 멎었다. SNS에서 여러 번 본 그 여성 채유라였다. 유라는 도현을 향해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도현도 그녀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다.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진영의 가슴은 쿵쾅거렸다. 저 여자가 유라야? 미란의 물음에 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유라는 도현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그의 팔에 자신의 팔을 끼웠다. 두 사람은 그렇게 팔짱을 끼고 등산로 입구로 향했다. 그들의 모습은 연인 그 자체였다. 따라가야겠어. 진영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미란도 서둘러 따라 나섰다. 두 사람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도현과 유라의 뒤를 따랐다. 등산로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다. 주말이라 등산객들이 제법 있어서 들키지 않고 따라가기에는 좋은 조건이었다. 도현과 유라는 다른 등산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걸어갔다. 저렇게 자연스럽다는 건 이미 주변에서 다 아는 사이라는 뜻이겠지. 미란의 말에 진영은 쓰라린 마음을 느꼈다. 남편의 불륜이 동호회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것이다. 1시간 정도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니 중간 지점에 쉼터가 나타났다. 도현과 유라는 그곳에 앉아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진영과 미라는 멀리 떨어진 나무 뒤에 숨어 두 사람을 관찰했다. 쉼터에서의 두 사람의 모습은 진영에게 충격이었다. 도현은 유라가 가져온 도시락을 받아 먹었고 유라는 도현의 어깨에 기대어 쉬었다. 그들은 서로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물을 나누어 마시며 다정한 시간을 보냈다. 아직도 의심할 여지가 있어? 미란의 말에 진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명확했다. 남편은 자신보다 23살이나 어린 여성과 연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두 사람이 일어나려 할 때였다. 도현이 유라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고 유라는 그에게 가볍게 뽀뽀를 했다. 볼에 살짝 입을 맞추는 정도였지만 진영에게는 번개가 치는 것 같았다. 진영은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을 촬영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지만 두 사람의 친밀한 모습을 담기에는 충분했다. 이제 됐어. 돌아가자. 아직 더 있지 않을까? 충분해.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진영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상처가 마음을 파고들었다. 돌아가는 길에 진영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미란도 위로의 말을 건네려다가 포기했다. 지금 진영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집으로 돌아온 진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되었다. 남편의 밝은 표정, 유라의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 그리고 두 사람의 편안한 분위기. 오후 2시쯤 세민이 집에 들어왔다. 엄마 아빠는? 등산 가셨어.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 세민의 걱정에 진영은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아직 딸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오후 4시 도현이 돌아왔다. 평소와 같이 상쾌한 표정이었지만 이제 진영에게는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다.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좋았어.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고. 도현은 평소와 같은 대답을 했다. 하지만 진영은 그가 유라와 함께한 시간을 좋았다고 표현하는 것에 분노를 느꼈다. 동호회 분들은 다들 오셨나요? 응, 대부분 왔지.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참석률이 높았어. 거짓말이었다. 진영이 직접 본 것은 도현과 유라 그리고 몇 명의 다른 등산객들 뿐이었다. 대규모 동호회 모임은 아니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의 저녁 풍경이었지만 진영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아빠, 오늘 등산 어떠셨어요? 재미있었어요? 세민의 질문에 도현은 생생하게 답했다.
정말 좋았어. 정상에서 본 전망이 환상적이었고 사람들도 다들 좋아했고 진영은 포크를 꽉 쥐었다. 남편이 딸 앞에서까지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 없었다. 그런데 정확히 몇 명이나 오셨어요? 진영의 날카로운 질문에 도연이 잠시 멈칫했다. 정확히는 한 15명 정도. 정말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뭐라고? 도현의 표정이 변했다. 진영의 말에서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것이었다. 저도 오늘 관악산에 갔었거든요. 운동 삼아서. 식탁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세미는 부모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다. 언제 갔다 왔어? 도현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오전에.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서울 산악회라는 팀에서 온 사람들이 많지 않아 보였거든요. 특히 어떤 커플은 둘이서만 다정하게 등산하는 것 같았어요. 진영의 말에 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 혹시 그 커플이 아빠 아닌가요? 나이가 많은 남자분과 젊은 여자분이 팔짱 끼고 다니시던데.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세민이 불안해하며 물었지만 부모는 서로만 바라보고 있었다. 도연은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게 어쩌다 보니 뭐요? 진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냥 등산 동료일 뿐이야. 혼자 온 사람이라 좀 돌봐준 것뿐이야. 등산 동료가 볼뽀뽀도 해주나요? 진영의 말에 도현이 완전히 당황했다. 그녀가 그 장면까지 목격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볼뽀뽀가 뭐예요? 세민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다. 부모의 대화를 통해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가기 시작했다. 진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가져왔다. 오늘 촬영한 동영상을 틀어보였다. 이것도 등산 동료 사이에 하는 행동인가요? 화면에는 도현과 유라가 손을 맞잡고 있는 장면, 그리고 유라가 도현에게 뽀뽀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다. 세민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세민아, 이건. 대답해보세요. 이게 뭐냐고요? 진영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27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지른 것이었다. 도연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쌓였다. 미안해. 도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요? 그럼 뭘 할 줄 알았어요? 바람 피우면서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진영의 분노가 폭발했다. 엄마, 진정해요. 세민이 말려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언제부터예요? 언제부터 그 여자와 그런 관계였어요? 진영아, 일단 차근차근 이야기하자. 차근차근? 지금까지도 충분히 차근차근했어요. 몇 달 동안 속아온 것도 모자라서 더 속으라고요? 진영은 서재에서 가져온 수첩을 테이블에 던졌다.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평일에 유라와 만난 기록들 말이에요. 수첩을 본 도현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다.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어 보였다. 아빠, 정말이에요? 정말 바람 피우신 거예요? 세민의 떨리는 목소리에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의 인정에 진영은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마지막까지 부인하기를 바랐던 마음 한편이 있었던 것이다.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잘못한 건 없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그럼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도현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정말 그냥 등산 동료였어. 그런데 점점 젊은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내가 다시 젊어진 것 같았어. 그리고 유라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았고. 필요로 한다고요? 유라는 혼자 살면서 외롭다고 했어. 그리고 나를 의지한다고 했고. 그런 게 기분 좋았어. 진영은 남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더욱 화가 났다. 그래서요? 그래서 가정을 버리고 바람 피울 이유가 된다고요? 가정을 버린 게 아니야. 너와 세민이는 여전히 소중해.
소중하면서 바람 피워요. 그게 말이 돼요? 세민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세민아, 아빠 실망이에요. 정말 너무 실망이에요. 세민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 닫히는 소리가 쾅 울려 퍼졌다. 거실에는 부부만 남았다. 진영은 소파에 앉아 남편을 바라보았다. 27년을 함께 산 남자가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진영의 조용한 질문에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뭘?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계속 그 여자와 만날 건가요? 아니면 끝낼 건가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망설임을 본 진영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 침묵이 답이네요. 진영아. 됐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진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부터 저는 딸과 함께 따로 살 거예요. 당분간 이 집에 있기 싫어요. 어디 갈 건데? 그건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진영은 침실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27년 결혼 생활의 끝이 이렇게 초라할 줄은 몰랐다. 그날 밤 진영과 세미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서로 다른 방에서 하지만 같은 상처로 고통받으며 긴 밤을 보냈다. 평온했던 가정이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진영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 서진영은 새벽 5시에 잠에서 깼다. 사실 제대로 잠든 것도 아니었다. 어젯밤 벌어진 일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남편의 배신, 딸의 충격에 찬 얼굴, 그리고 무너져버린 가정.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온 진영은 소파에서 잠든 도연을 발견했다. 그는 어젯밤 진영이 짐을 싸는 동안 거실에 나와 있었고 결국 그곳에서 밤을 보낸 모양이었다. 평소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그의 모습을 보며 진영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미안함도 있었지만 분노가 더 컸다. 27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끝내게 만든 것은 그 자신이었다. 부엌에서 조용히 커피를 끓이며 진영은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해 보았다. 우선 세민과 함께 머물 곳을 찾아야 했다. 미란이 제안한 원룸이나 작은 아파트를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 세민의 목소리에 진영은 돌아보았다. 딸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어젯밤 많이 울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잘 잤어? 아니, 잠은 온 거야? 별로 못 잤어요. 엄마는요? 나도 마찬가지야. 모녀는 부엌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거실에서 자고 있는 도연이 깨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추었다. 엄마, 정말 아빠와 헤어지실 거예요? 세민의 질문에 진영은 잠시 망설였다. 딸에게는 무거운 결정이었을 것이다. 당분간은 따로 살아야 할 것 같아. 지금 상태로는 같은 집에서 지낼 수가 없어. 저도 엄마 따라갈게요. 세민아, 너까지 이런 일에 휘말릴 필요는 없어. 대학원 생활도 있고. 아니에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아빠가 한 일은 너무해요. 세민의 단호한 말에 진영은 마음이 아팠다. 부모의 문제로 딸까지 상처받게 만든 것이 미안했다. 오전 8시쯤 도현이 잠에서 깼다. 그는 진영과 세민이 부엌에 있는 것을 보고 다가왔다. 잘 잤어? 도현의 인사에 진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세민도 아버지를 외면했다. 진영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없어요. 어젯밤에 다 끝났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유라와 끝내겠어. 도현의 말에 진영은 냉소를 지었다. 이제 와서요? 어젯밤에 그럴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신은 망설였어요. 그때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갑작스럽다고요? 몇 달 동안 바람 피운 게 갑작스럽다고요? 진영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세민이 말렸다. 엄마, 아빠, 이웃들이 들어요. 미안해, 세민아. 진영은 다시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오늘 중으로 이사할 집을 알아볼 거예요. 세민이와 함께. 어디로 갈 건데? 돈은?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동안 제 통장에 모아둔 돈도 있고 친구들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도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아내가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진영아,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당신이 끝낸 거예요. 저는 단지 현실을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도현이 나가보니 송미란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진영이 있나요? 아, 네. 들어오세요. 미라는 거실로 들어와 진영을 보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젯밤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아서. 괜찮아? 미란아. 진영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미라는 상황을 파악하고 진영을 위로했다. 일단 우리 집으로 와. 세민이도 함께. 당분간 거기서 지내면서 천천히 생각해봐. 고마워. 하지만 폐가 될까봐. 무슨 소리야? 친구 좋을 때 언제야? 미란의 제안에 진영은 고마움을 느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든든한 친구가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다. 그럼 짐 정리하고 갈게. 진영과 세미는 필요한 짐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많은 것을 가져갈 수는 없었지만 당분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도현은 그들이 짐을 싸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다. 언제까지 있을 거야? 모르겠어요. 당분간이요. 연락은 필요할 때 하겠어요. 진영의 차가운 대답에 도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짐을 다 싼 후 진영은 집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15년 동안 살았던 이 집에서의 추억들이 떠올랐다. 세민이 어렸을 때의 기억들, 가족이 함께 웃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과거가 되어버렸다. 그럼 가봐요, 세민아. 네, 엄마. 현관에서 도현이 마지막으로 말을 걸었다. 진영아,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기회를 한 번만 더 줄 수 없을까? 진영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후회는 일을 저지르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녀는 집을 떠났다. 뒤에서 도현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지만 진영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미란의 집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서 이사하는 것도 간단했다. 미란의 남편 김찬우도 이미 상황을 알고 있어서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힘드시겠지만 저희 집을 편하게 생각하세요. 찬우의 배려 깊은 말에 진영은 고마움을 표했다. 정말 감사해요. 폐 끼쳐서 죄송하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로 어려울 때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란의 집에서의 첫날 밤은 어색했다. 오랜만에 남의 집에서 자다 보니 잠이 오지 않았다. 세민도 마찬가지인 듯 옆에서 뒤척이고 있었다. 엄마 잠 안 와요? 너도 그런가 보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민의 질문에 진영도 확실한 답을 줄 수 없었다. 일단 당분간은 이곳에서 지내면서 생각해보자. 엄마도 아직 혼란스러워. 이혼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 모녀는 그렇게 조용히 대화를 나누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다. 월요일 아침 진영은 평소처럼 도서관에 출근했다. 동료들은 그녀의 변화된 분위기를 눈치챘지만 자세히 묻지는 않았다. 진영도 업무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점심시간에 도현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나야. 무슨 일이에요? 그냥 안부 궁금해서. 미란 씨 집에서 불편하지 않아? 괜찮아요. 세민이는 대학원에 갔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도현의 목소리에서 외로움이 느껴졌다. 하지만 진영은 동정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했다. 더 할 말 없으면 끊을게요. 잠깐, 진영아. 내가 유라한테 만나자고 했어. 오늘 저녁에 정리하려고 해. 진영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상황도 다시 생각해보자. 너무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잖아. 성급하다고요? 몇 달 동안 속인 게 성급한 거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화를 끊고 나서 진영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남편이 유라와 정리한다고 하니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와서? 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날 저녁 진영은 미란과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남편이 그 여자와 정리한다고 하더라. 정말? 그럼 좀 나아지는 건가? 모르겠어.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았어. 그래도 가족이잖아. 한 번 더 기회를 줘보는 것도.
미란의 말에 진영은 고개를 저었다. 미란아,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아. 특히 이런 일은. 그렇긴 하지. 그리고 세민이를 생각하면 아이가 아빠를 어떻게 바라보겠어. 실망이 너무 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조용히 걸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다. 그런데 진영아, 너 혼자 애 키우면서 살기 쉽지 않을 텐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걱정이야 당연히 되지.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세민이 공부하고 있었다. 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부모의 문제로 집중해야 할 학업에도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다. 세민아, 공부 잘 돼? 네, 그런대로요.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싶어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옳은 선택을 한 거예요. 저도 아빠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어요. 세민의 말에 진영은 위로를 받았다. 딸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고마웠다. 화요일 저녁 도현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진영아, 나야. 네. 유라와 만났어. 모든 걸 정리했어. 정말이야. 앞으로는 연락도 안 하기로 했어. 진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믿기 어려웠다. 그리고 등산 동호회도 그만뒀어. 더 이상 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요. 진영아, 이제 집으로 돌아와. 다시 시작하자.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왜? 내가 모든 걸 정리했다고 했잖아. 정리했다고 해서 바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도현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 모르겠어요.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 후 며칠간 도현은 매일 전화를 걸었다. 때로는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고, 때로는 그냥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진영의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다. 금요일 저녁 진영은 도서관 동료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가정사가 좀 복잡해져서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언니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남편 바람으로 힘들어했죠. 어떻게 됐나요? 결국 이혼했어요. 처음에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마음이 돌아서지 않더라고요. 동료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영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도현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영은 옛날 살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15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도현이 혼자 저녁을 먹고 있을 것이다.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27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다. 좋았던 기억들도 많았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배신감이 아직 너무 컸다. 토요일 아침 세민이 제안을 했다. 엄마, 우리 아파트 하나 얻어서 살까요? 갑자기 왜? 미란 이모한테 계속 패 끼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독립적으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세민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친구의 집에 계속 얹혀 살 수는 없었다. 그런데 돈이. 엄마 적금도 있고 제가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어요. 큰 집 말고 작은 원룸이나 투룸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딸의 현실적인 제안에 진영은 마음이 움직였다. 정말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오후에 미란과 함께 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보았다. 예산이 많지 않아 선택의 폭은 좁았지만 모녀가 살기에는 충분한 투룸 하나를 찾았다. 여기 괜찮네. 대학교도 가깝고 도서관으로 출근하기도 나쁘지 않아. 미란의 말에 진영도 동의했다. 세민아, 어때? 좋아요, 엄마. 여기서 새로 시작해요. 그 주말에 진영과 세민은 새 집으로 이사했다. 옛날 집에서 필요한 짐들을 가져와야 했는데 도현은 없었다. 어디 간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오히려 다행이었다. 어색한 대면을 피할 수 있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진영은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다.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새로운 동네, 새로운 이웃들, 새로운 일상. 엄마, 후회되지 않아요? 세민이 다가와 물었다. 글쎄, 후회보다는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아. 하지만 이게 맞는 선택인 것 같기도 해.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아빠가 불쌍하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 결정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녀는 그렇게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일주일 후 도연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다. 새 집 주소 좀 알려줄래? 왜요? 그냥.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서. 괜찮아요. 저희끼리 잘 지내고 있어요. 진영아, 정말 끝인 거야? 진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이 끝낸 거예요. 저는 단지 현실을 인정할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진영은 깊은 숨을 쉬었다.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날 저녁 세민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진영은 생각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5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딸이 곁에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미랑 같은 친구들이 도와주고 있어서 외롭지도 않았다. 엄마,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러게. 좀 무섭기도 하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진영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다. 한편 빈집에 혼자 남은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에 집중할 수 없었다. 온 집안이 너무 조용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을 것이 별로 없었다. 그동안 진영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새삼 깨달았다. 집안일, 식사 준비, 세민 챙기기까지. 유라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참았다. 이미 정리했다고 아내에게 말한 이상 지켜야 했다. 등산 동호회 사람들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왜 갑자기 나오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도현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고 둘러댔다. 그날 밤 도현은 결혼 앨범을 꺼내보았다. 젊었을 때의 진영과 자신의 모습, 세민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가족여행 사진들.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는데 자신이 그것들을 다 망쳐버렸다. 후회막급이었지만 이미 늦었다. 진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후회는 일을 저지르기 전에 하는 거예요. 도연은 그날 밤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다. 잃어버린 것들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었다.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되었다. 진영과 세미는 새 집에서, 도연은 빈 집에서 각자 다른 아침을 맞이했다. 한 가정이 세 갈래로 나뉘어져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었다. 진영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산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산 아래 삶은 언제든 바뀐다. 이제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